북한의 지뢰 도발 그 대응을 놓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이제 풀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15년 전에 이 지뢰의 악몽을 겪으셨던 이종명 대령님 저희가 직접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종명 대령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15년 전이면 2010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6월 2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날 기억을 떠올리시려고 상당히 좀 괴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직접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날 상황을 좀 먼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불편하시겠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일단 좀 이쪽으로 좀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인규 대표님께서 좀 도와주시죠. 자, 지금 지팡이를 짚으셔야 이렇게 편하게 도보가 가능하신 상황이죠? 이런 평지에는 평탄한 지역에서는 지팡이 없이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이 두 다리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잠시 균형을 잃게 되면은 쓰러질 수 있어서, 그래서 비상용으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제가 지금 얼핏 뵙기에는 한쪽 다리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그런 도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양쪽 다리가 다치신 정도가 다른가요? 네. 오른쪽 다리는 이 무릎 위에 이렇게 줄다리 되어 있고, 예, 왼쪽 그 다리는 무릎 아래, 이렇게 양쪽 다리 지금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이 다리를 이렇게 조금 올려보면 여기에 이제 의족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만져보면 딱딱할 겁니다.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참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도 전역을 하지 않고 군에 계속 지금 남아 계시네요. 제가 사고 날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장애를 입게 되면은 바로 전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행히 그 군에서와 국가에서, 이제 군에서 이런 그 모범적인 희생적인, 활동을 하고 또 임무 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전역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그때 연구를 해가지고, 군 인사법을 좀 개정을 하고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가지고 저부터 현역으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셨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희 신인균 대표님하고 저하고 당시 그때도 아마 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번에 사건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상황 같은 경우 저희는 지금 이번 상황을 조금 다르게 저희가 작전을 들어갔던 곳은 군사 분계선상입니다. 거기는 우리 아군도 갈 수 있고 적도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아무런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군사 분계선인데 군사 분계선까지 가서 그 지역 일대와 적에 대한 어떤 지형과 그리고 적에 대한 어떤 첩보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돌아 나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시기가 제가 이제 대장 40개월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 취임식을 열흘 앞둔 시기에 마지막으로 후임대장이 왔을 때 후임대장한테 임무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인수인계를 해주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군사 분계선상의 이 수색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제가 들어가고 그다음 중대장이 중간에 후임대장이 뒤에 따라서 들어가서 현장에서 지형과 적에 대해서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돌아서 나오던 중에 후임대장이 지뢰를 밟은 겁니다. 그래요? 참고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제 2000년도이기 때문에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6월 27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방문하시고 대통령께서 육로 귀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색 작전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지뢰를 묻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그 6.15 선언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역 그 대대장 임기를 더 미뤄진 거예요. 그랬군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미 대대장을 교대를 하고 40개월씩이나 이렇게 대대장을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연장 근무를 대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당하셨는데 좀 애매한 게 이번에도 또
그 이효 여사의 방북과 또 시간을 맞춰서 또 지뢰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이러니하다 뭐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선임 대대장께서 지뢰를 밟으신 상태라면은 그때 다리 후임 두 개를 대장이- 다 다치셨겠어요. 후임 대장이 제가 후임 후임 대대장, 예, 대장이었고 그렇죠. 후임 대장이 예. 나오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황. 두 다리가 절단된 아, 상태로 두 다리가 다. 예. 예. 그리고 같이 현장에 있던 중대장은 또 한 명이 옆에서 팔다리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있고 아, 이쪽에 또. 예. 예. 거기서 한 2, 3m 반경 내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예. 저는 거의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명이 쓰러진 것을 보고 저희가 전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뒤에 엄호하는 병력이 한 30 내지 40m 후방에 있었는데 이 상황을 빨리 알려주고 그리고 상급부대 그 상황 보고를 하고 또 긴급 헬기를 요청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저 두 명은 내가 다시 들어가서 구출해 오겠다. 구출해야 된다. 예. 그래서 다시 제가 뛰어들어갔죠.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들어오신 제가 거죠? 뭐 좀 발령기로 제안을 하자면 예. 이제 저 뒤에 한 30m 지점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보통 지뢰가 한 개 묻는 게 아니라 몇 개나 군데군데, 붙잖아요. 예, 군데군데 예. 있을 또 이건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지뢰가 터졌습니다.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근데 부하들이 또 병사들입니다. 네. 다 들어오면 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지금 후속 조치를 해라. 헬기를 불러라. 예.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만약에 이 후임 대대장을 그대로 놔두고 오면 북한군들이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리고 나와야죠. 예. 구출해야죠. 그런데 내가 가겠다. 예. 하고는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 예. 하고 내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정명 대리님이시죠. 네. 들어가서 저는 다리 두 다리. 다리 두 다리가 지금 위에 절단되어 있는 상태고 예. 들어가서 자꾸 붙이고 하려는 순간에 아, 지뢰를 이걸 밟은 또 거죠. 밟았군요. 그래서 이제 터져서 예. 정신을 잃었는데 예. 정신을 잃은 게 아니고 터졌는데 다리가 절단이 됐고 왼쪽 다리는 무릎 위, 예.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 지금 하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상을 당하신 거죠. 지금 아마 이제 자리로 이제 좀 들어가서 앉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서 계시는 게 힘드실 텐데, 자 지금 이번에 김정원 하사하고 하원철 하사죠? 네. 하재원 하사. 하재원. 죄송합니다. 예. 이 두 하사가 어쨌든 다리를 또 잃었습니다. 이 대령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분이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참 국민들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두 하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를 하고 또 뭐 위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고무되어 있는 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리고 혼자만 남고 가족들만 이렇게 남았을 때는 자기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 나는 어떻게 내가 극복을 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좀 설명을 해줬고 예. 그리고 이후에도 필요하면은 저를 불러가지고 또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데는 우선 이 두 사람이 이후에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원한다면은 지금 뭐 그 두 사람 중에 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한다면은 계속 군에서 저같이 이렇게 복무를 예. 할 수도 있고 지금 남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다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계속 군에서 복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이겨내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계속 저는 야전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그 부상을 당했지만은 이후에는 야전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어떤 교육기관이라든가 정책부서, 행정부서 이런 데 근무를 하게 되는 저는 합동군사대학교라는 이 교육기관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예.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대신 제 후배 장교들한테 저희 이런 상황 이런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 DMZ의 어떤 중요성, 그 작전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 그리고 어떤 적의 활동과 연계해가지고 그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셨군요. 오히려 보람이 더 그렇죠. 컸었다. 이렇게. 군에서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후배들을 교육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배우신 것들, 현장에서 느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후배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보람이 크셨을 텐데 신 대표님께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거 15년 전에 이 지뢰가 그때 당시에 터졌던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황은 비슷한데 또 다른 점이 있죠. 예. 일단 아까 이제 우리 이대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사 분계선입니다. 군사 분계선은 지금처럼 뭐 철책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올 수 있고 북한군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명확한 선이 없고 그냥 군데군데 말뚝만 박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 지점 정도가 군사 분계선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더 위험했던 지역이고 이를테면 법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더 비열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여기는 명확하게 군사 분계선 이남의 우리 지점 440m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때는 북한군의 실수 또는 유실 지뢰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계획적인 공격, 계획적인 도발 예.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그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 그러나 있다.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똑같이 다리를 잃고 또 똑같이 영웅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그 현장을 극복하고 그러한 것들은 예.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비슷하다. 자, 하종대 부국장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지금 여기에 이제 지뢰가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영상 지금 CCTV에 잡힌 영상을 보면 폭발 장면은 있는데 왜 북한군이 와서 이렇게 묻고 가는 장면이 없느냐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 장면,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은 2차 폭발 장면이거든요. 저거는 이제 열 영상 감시 장치, 예. TOD라고 하는 그 장비를 통해서 잡은 건데 저거는 1차 폭발이 나고 2차 폭발까지 5분의 간격이 있었거든요. 1차 폭발 때 그런 폭발이 있으니까 우리 병사가 그쪽을 향해서 딱 조준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찍은 영상을 거군요. 찍은 겁니다. 평소에는 이 TOD가 여러 군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만 비추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 바로 사고 지점 부근에 CCTV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거기만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에 어떤 그 매설을 하는 그 시점에 어떤 뭐 영상이 찍힌다든지 아니면 1차 폭발 때 영상이 찍힌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종대 부국장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자, 시청자들 질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리를 잃고도 나라 걱정을 하는 하사 두 분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질문은 이대령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적 바람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영상을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작전을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평소에도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예. 그런 부대 그런 병사들이 오로지 이 나라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보상보다는 정말 훨씬 더 큰 예.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보상된 것을 보면 예, 보상액은 사실 미흡하다. 참 극히 미흡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미흡하기 때문에 예. 큰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이 부연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그 부상을 당한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이 전투 중에 어떤 부상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국방부에서는 일단은 훈장 정도는 수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부상한 곳에 대한 치료비 이런 것들은 모두 제공이 됩니다. 예. 다만 뭐 성금 같은 게 모인다면은 그거를 그 장병들한테 나눠줄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 예산에서 따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 이 다리 지금 절단 사고를 당한 우리 이종명 대령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병사들이 두 사람이 다 모두 하사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군대에 있을 의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회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정부에서 그 사람이 군대에 있다면 군대에서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직장이 알선돼서 예.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 이것이 예.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께 다른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이게 대응책으로 중요한 대응책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긴 했지만 이게 11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2개밖에 가동을 안 했다 해서 논란이 또 있고 심지어 어제는 방송을 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GOP, 즉 예. 철책을 지키는 사단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 사단마다 다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저러한 그 대북 확성기 기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가 확성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예. 안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처음에는 2개만 했냐, 11개 중에서 2개만 했냐, 북한이 조준 타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기지가 북한군의 직사화기, 예. 직사포, 뭐 전사포, 뭐 이런 직사포로부터 노출이 되지 않는, 즉 각도상 노출되지 숨어 있는 않는 곳이죠. 숨어 있는 곳에 있는 북한군에게 확성기만 일단 들리는데 예.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는 그 자리에 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2개만 틀었고 오늘부터는 철원, 뭐 연천 할 것 없이 4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11개 전체가 다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개 전체를 다 가동시키게끔 만든 것은 북한군의 최대의 실책이다. 예. 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이 심리전은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확성기에다가 네. 이제 조준 타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북한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김정은 얼굴, 네.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이 김정은 얼굴을 붙이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걸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자, 김정은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뭐 지금 여기 화면에는 좀 작게 돼 있습니다만은 예. 뭐 김정은이 그 강남 스타일 춤추고 있는 아주 큰 사진 예. 뭐 이런 걸 하나 딱 붙여놓으면 북한에서 봤을 때도 보이죠. 예. 저거 우리 장군님 사진인데? 이게 이건 쏘겠죠? 얼굴이 작으니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안 좀 큰 걸 붙이자. 큰 걸 그냥 뭐 예. 김정은 얼굴 워낙 크니까 뭐 큰 거 하나 딱 붙여놓으면 멀리서 봐도 김정은 얼굴이야. 쏘기 곤란한데 만약에 쏘았어요. 쏜 거 그대로 북한군에 보여준 거 니네들이 지금 이 장군들 지금 쏴서 얼굴 반쪽 만들었어. 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쏘기 어려울 거다. 쏘기 어려울 거다. 그런데 저는 좀 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이 스피커에는 우리 군인들이 없어요. 우리 군인들이 없는 데다가 쏘면 우리 인면 피해 없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뭐 스피커 박살이 나 있는 걸 우리 또 이 뉴스탑텐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공격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저 정도 우리가 공격받았으면은 충분히 이 정도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지라고 국민들 생각해 주실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차라리 김정은 얼굴 처음에는 사실 공격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그러면 진짜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냥 뭐 공격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짧게. 네. 삐라는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삐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삐라라는 게 이제 대북 전단지죠. 대북 전단지죠. 예, 전단지를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민구 장관이 후속 조치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스피커가 끝이냐? 그러면은 군에서 보내는 삐라와 일반 시민단체에서 지금 화면에 나온 시민단체에서 보낸 삐라 차원이 달라요. 예.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민통선 이남에서 날리지 않습니까? 기상과 관계없이 또 하죠. 그러나 군은 정확하게 오늘 기상은 남풍이 분다. 또 바로 휴전선 이남에서 날리기 때문에 뭐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조금만 날아가도 바로 북한이니까. 예. 그래서 군에서 날려보내는 것들은 굉장히 정확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군에서도 사실은 이 전단지까지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